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나쁜 인간들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혹시 부전자전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인데 저의 전 남편도 전 시부랑 똑같았거든요. 살다 살다 그런 이상한 부분까지 닮은 부자간이 있을 줄 몰랐지만 있긴 하더군요. 하긴 부모 자식 간이니 닮지 않은 게 더 이상하잖아요. 저도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빼다 박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지만 전 남편에 비할 바가 아니더군요. 저는 남편과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빨리 결혼한 건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란 저는 언제나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는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좀 서둘렀던 것도 있죠. 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의 부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결혼식 직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국 혼주석에는 외삼촌 부부가 앉게 되셨죠.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고 남편과의 만남은 조금은 특수한 편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피부 미용실 사장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결혼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일하면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착해 보였고 연애 중에는 제게 아주 잘했어요. 그게 다 계산된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요. 어쨌든 결혼하고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행복은 조금씩 금이 갔어요. 제가 일하던 시어머니의 피부 미용실은 저와 시어머니 둘만 일하는 아주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동네 지인분들을 꽉 붙잡고 있는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이었죠. 단골들이 많고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모여 수다도 떠는 곳이 저희 피부 미용실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던 그날, 저와 시어머니의 눈을 의심할 일이 이 작은 가게에서 벌어지고 말았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미용 시술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더니 제가 아는 얼굴 하나가 있었고요. 어머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그래, 이 옷 편네 어디 갔냐? 예? 누구긴, 여기 사장, 빨리 나오라고 그래! 앙칼진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는 사람은 시부가 아닌 시부가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빚쟁이인 줄 알았어요. 여자의 표정이 너무도 당당하고 몸싸움을 걸 것 같은 표정이라 순간 저도 당황했을 정도거든요. 무슨 일로 부르신 건지, 지금은 미용 시술 중이시라 나오시는 건 좀 그렇고 한 20분이면 끝나니까 기다려주시면. 20분?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이 여자한테 20분이나 할애를 한단 말이야.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야지. 그 여자는 급기야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저를 밀치려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한 마음도 잠시 살짝 화가 났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긴 해도 시어머니의 며느리라 책임감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손님 다 떨어지게 만들 작정인지 다짜고짜 단골이 있는 곳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니 열이 받아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앞을 가로막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20분만 기다리세요. 야, 네가 뭔데 내 앞을 막아? 그래, 그년보다 너부터 작사를 내주지. 그 여자는 단정히 틀어먹은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육탄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참지만은 않았죠. 그 여자가 머리를 쥐어뜯으려 하길래 저는 그 여자 셔츠의 단추를 다 뜯어버렸어요. 옷이 뜯기니 당황한 여자가 제 손을 놓더군요. 머리는 산발이 돼서 우스꽝스러운 꼴로 시모와 손님이 들어가 있는 방문 앞을 지켰는데 밖이 영 소란스러우니 시모가 결국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부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와?
당신 미쳤어? 돌았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잘도 며느리가 있는 곳에 상간녀 데려와서 나 바람피는 시아버지요.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야? 그제야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시부의 상간녀, 그것이 저 여자의 정체였어요. 왜?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왔어? 그렇게 헤어져 달라는데 안 된다고 난리치고. 도대체 뭐가 문젠데? 왜 안 헤어지는 건데? 네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이혼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너네가 인간이야? 너네가 사람이 맞기는 하냐고. 정신 나간 것들. 불륜에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없어도 적어도 인간답게는 굴어야 할 거 아니야. 너는 시아버지가 돼서는 며느리 직장에 와서 잘하는 짓이다. 어? 며느리가 너를 뭐로 보겠어? 여태껏 숨겼는데 고세를 못 참고. 다 필요 없으니 이혼이나 해줘. 아들은 이미 다 커서 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 미성년자도 아니고. 말 길게 섞지 마요. 경고하는데 당장 이혼 안 해주면 나 당신 미용실 매일 찾아와서 행패 부릴 거야. 각오하라고. 그렇게 한바탕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처럼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결국 머리가 다 뜯긴 저와 정신과 마음이 너덜해진 시모,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이 모든 일을 지켜봐야 했던 손님만이 남겨졌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계산을 하며 그러시더군요. 저 여자 옆 동네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사장인데 성격 대단하다고 소문났어. 그런 여자 상대로 세댁도 대단하네. 시부의 상간녀는 옆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 모양이었고 3년 전부터 시부와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결혼할 때 시부모 사이 관계는 이미 금이 와장창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게 결국 모든 걸 들켜버리고 이혼까지 종용당한 시어머니는 이혼을 결심하더군요. 저라도 일하던 곳까지 와서 이런 행패 부리면 화났을 거예요. 이혼감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혼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사장과 직원 관계를 떠나 그동안 저희 고부가 쌓아온 정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이며 도움 주신 것도 다 시어머니였고 제 어머니 노릇해 주신 것도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불똥은 아주 이상한 곳에서 튀었습니다. 시부모의 이혼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어느 날이었어요. 오래된 사이에다가 얽힌 게 많을수록 이혼 소송은 길어진다는 걸 감안한다면 아주 극초기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날은 저와 남편이 매달 60만 원씩 적금했던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하려고 은행 잔고를 확인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안에 있어야 할 돈 2천만 원이 아주 깜짝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매달 적금하던 돈, 그 돈 다 없어졌어. 그거 우리 아버지 잠깐 빌려드렸어. 뭐? 아버님이 어디에 필요하신 건데? 그게, 잘 들어봐.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자, 우리 신혼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지?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 맞아. 사실 이번에 아버지가 연락 오셨거든. 어머니랑 이혼 소송하기 전에 우리 엄마가 그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했대. 그게 판결이 났는데 결국 그 상간녀 쪽에서 우리 엄마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한 모양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연락 와서 돈을 좀 대신 내달라고. 뭐? 미쳤어? 그걸 우리가 왜 내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랬잖아. 자, 진정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거래를 제시했지. 내가 그 돈을 드릴 테니 이 신혼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뭐? 너 지금 그걸 잘했다고 나한테 말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자기야, 2천만 원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이걸 놓쳐? 아, 내 명의라서 그런 거야? 당신 지분도 아주 조금은 있는데? 그럼 내가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그냥 내 이름으로 해주면 안 될까? 그 문제가 아니라고. 너 바보지? 왜 생각을 못해? 두 분 오래 사셨어. 그만큼 재산 분할할 것도 많은데다가 계산 방법도 어렵고. 시어머니가 여태껏 맞벌이 하면서 모든 집안일을 다 했으면 시아버지가 가져갈 재산보다 어머님이 가져갈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거기다가 지금 일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잖아. 시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 집이 시어머니에게 재산 분할로 넘어가면 당신 어떡할 건데? 그때 되면 당신이 그 상간녀 위자료 내준 거 다 말짱 도루묵이야. 그때 돼서 그 돈 어떻게 받을래? 돌려달라고 말은 할 수 있겠어? 제 말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으이그,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님이 돈으로 지불 가능하면 모를까. 현금 융통 안 되면 당연히 부동산으로 지급하게 될 수도 있지. 그제야 남편은 똥 됐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제게 묻더군요. 그럼 어떡하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당신이 아버님한테 물어봐. 도대체 언제 줬는데? 일주일 전쯤. 벌써 어머님한테 들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결국 남편은 똥 마려운 개처럼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다가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혹시 제가 빌려드린 그 2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혹시 다시 돌려주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와이프랑 같이 모은 돈인데 상의도 없이 써버린 것 같아서요. 그거 중요하게 쓸 곳이 있는 돈이라고 했는데. 야, 줬던 걸 왜 다시 뺏어?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냐? 그 돈 주는 대신에 아파트 명의 바꿔주겠다고 했잖아. 너 전화 잘했다. 너 돈 더 남은 거 좀 있냐? 예? 아니, 우리 이쁜이 위자료 말고 내가 내야 할 위자료도 생길 것 같다고 우리 쪽 변호사가 그러잖아. 내가 바람 피웠다는 이유로. 바람이 아니라 사랑인데 그걸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주긴 해야 한대. 그걸 네가 내줘야겠는데? 솔직히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 돈의 아파트면 진짜 너만 이득이지.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시부 목소리에 남편은 말문이 막히고 저는 열이 받았어요. 저는 남편 전화를 획 뺏어서 말했죠. 아버님, 저 며느리예요. 남편이 저 몰래 그 돈 쓴 것 같은데 다시 돌려주세요. 저희 그 돈 쉽게 모은 거 아니고 써야 할 것도 있어요. 시끄럽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어디 남편이 한 일에 여자가 끼어들어서 일을 망치려고. 너도 네 시모처럼 되면 큰일 나. 여자는 자고로 남자에게 나긋나긋한 게 맛이다. 그렇게 남편 잡고 살면 너희 시모꼴 나는 거야. 알겠냐? 시부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낭패라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시부의 상간녀가 저희 가게에 찾아왔을 때 그 상간녀가 일하는 곳이 어딘지 알았던 손님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그분께 연락해 정말 죄송한데 그 상간녀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죠. 그분이 흔쾌히 가르쳐 주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만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약속하고 저는 시부의 상간녀가 일하는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에는 손님이 몇 테이블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로 제 남동생을 불렀어요. 그렇게 30분 지났을까? 남동생이 터벅터벅 이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제가 원하는 복장 그대로 왔더라고요. 제가 그 조폭들 문신한 것처럼 보이는 팔토시를 꼭 착용하고 최대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오라고 부탁했거든요. 동생은 원래도 덩치가 크고 키가 180이 넘는 거구인데 얼굴까지 좀 험악하게 생겨서 잘만 꾸미면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그런 동생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시부 상간녀의 얼굴이 싹 굳더군요. 그래도 이내 미소를 띠고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제 얼굴을 보고
다시 표정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저 기억하시죠? 그때 피부 미용실에서 일하던 여자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한테서 돈 2천만 원 받으신 거 있죠? 그거 저희 남편이랑 제가 모은 돈인데 돌려주셔야겠어요. 아버님한테 돌려달라고 했더니 직접 가서 돌려받으라고 하셔서 이렇게 일행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그 돈을 왜 아가씨가 와서 찾아가? 내 애인이 준 돈인데 돈에 꼬리표라도 달렸니? 계좌에서 계좌로 넘어간 거면 꼬리표 달린 거랑 똑같죠. 어쨌든 저는 돈 주실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주던지 말던지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와 남동생은 테이블 자리 하나 떡하니 잡고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저만 왔다면 당연히 내쫓겼을 텐데 험악한 남자 하나와 같이 오니 내쫓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더군요. 게다가 우리가 앉은 곳은 입구 쪽이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안쪽을 기웃거릴 때마다 동생이 눈 마주치며 띠꺼운 표정 짓고 있으니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결국 시부가 왔더군요. 야,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긴요. 떼인 돈 받으러 왔죠. 저희 돈 저희가 알아서 받아갈 테니 아버님은 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그 아파트로 거래하자고 꼬신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어머님한테 넘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거래하신 거죠? 어차피 자기 거 아닌 거 알면서 아들한테 사기쳐서 돈 달라고 한 거 아니냐고요. 이게? 때리고 싶으면 때리세요. 맞고 경찰서 가서 합의금, 치료비라도 뜯어내 드릴까요? 제가 머리를 들이밀며 때리라는 식으로 말하자 시부가 도리어 당황해하며 주저하더군요. 너 설마 우리 마누라가 시키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저는 제 돈 찾으러 온 것뿐이에요. 그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면 가세요. 제가 알아서 받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가게 사장님 소문이 아주 잘 나겠죠? 그 말 한마디에 그 시부와 상간녀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동네 장사에다가 단골 장사인 건 이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피해자였으면 모를까 가해자 입장이면 장사하는 상황에 좋은 결과는 없을 테니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이긴 했죠. 시부 상간녀는 저희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부도 반납을 했죠. 뭐 죽고 못 사는 절절한 사랑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 여자도 결국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이 더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굴더니 상간녀 꼬리표를 떼어내보려 당분간 장사도 휴업하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결국 시부는 상간녀도 잃고 어머님도 잃고 재산도 반 잃었어요. 시부 사정 같은 건 솔직히 상관없었어요. 저와 남편 돈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돈을 받고 돌아오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발 2번 다시 아버님 말에 속지 말고 그 누구의 말에도 속지 마.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었다면 나한테 최소한 이야기를 하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저 눈앞에 이익에만 혹해서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건 당신 자신이라고. 알았어? 미안해, 여보.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할게. 남편은 결국 사과를 하더군요. 이렇게 남편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나은 결과가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제가 예상한 대로 시부 명의의 우리 신혼집은 시어머니 손에 넘어가게 됐어요. 재산 분할로 시어머니가 얻은 것은 그 아파트였고 그나마 시어머니가 일하는 가게는 뺏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시부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소유권만 가졌죠. 그것에 불만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잃은 건 시어머니가 더 많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잃은 건 건강이었죠. 시부와 상간녀 그리고 직장까지 진격한 그 2 사람의 행패 때문에 시어머니는
이혼하는 과정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어요. 매일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데다가 위장병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 몸에 변화가 생기긴 하더군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소화가 안 되어 찾은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시부 집에서 나오면서 살 곳도 마땅찮아서 그간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결국 그 뒤로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일을 하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피부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시어머니가 일을 하실 수 없어 시어머니의 허락하에 다른 직원을 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에게 가게를 맡긴 날에는 시간을 내서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러 병원을 자주 찾았어요. 그리고 제게는 운명과도 같았던 그날이 다가왔죠.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기 위해 일찍 일을 마감하고 직원에게 다음 시간에 있을 예약 손님 인수인계 중이었어요. 그런데 쾅 하고 누가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게에 새로 온 손님인가 싶어 웃는 낯으로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여긴 어떻게 오셨나요? 이효준 씨 와이프가 둘 중에 누구예요? 얼굴도 모르는 여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남편의 이름에 저는 표정이 급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며 말했죠. 제가 이효준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갑자기 왜 여기 와서 남의 남편 이름을 들먹여요?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한 소리 쏘아 붙였어요. 아, 당신이 그 사람 와이프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랑 빨리 좀 헤어져 주면 안 될까? 그 사람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거든. 그런데 매번 당신이랑 이혼이 무산되는 바람에 결국 내가 여기까지 왔어. 도대체 이혼은 왜 안 해주는 거야?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데자부인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았어요. 1년 전, 딱 1년 전이었어요. 시부의 상간녀가 이 가게에 와서 제 머리를 뜯고 시모에게 왜 이혼을 안 해주냐고 물었던 일이. 저는 굉장히 깊은 빡침과 분노에 저 자신을 가라앉히려 최대한 애썼어요. 그런 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인 건지 그 여자가 웃으며 저한테 그러더군요. 왜? 체념이라도 했어? 내가 찾아올 줄은 몰랐지? 그 사람이 바쁘니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오늘 내로 그 사람이랑 헤어진다고 말하고 빨리 절차 밟아. 아, 상간녀 위자료 소송 걸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 남자가 낼 건데 뭘. 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네가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해라 마라 결정하고 난리야. 부부는 그 사람이랑 내가 부부야. 법적으로 엮여있는 부부. 아무것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 같은 년이 입만 살아서는 나불대고 난리야. 말이면 뭘 못해? 근데 어쩌냐? 나는 남편한테 이혼의 이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혼도 너 혼자만의 착각 아냐? 뭐? 너 말 다 했어? 그 사람이 너 같은 여자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한테 매일같이 이야기했어. 너 따위는 껍데기일 뿐이고 내가 진짜 그 사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넌 자격이 없다는 내 말 못 알아들어? 막말로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이혼을 왜 해야 해? 남편이 아무 말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 같은 년 말 듣고 이혼까지 해? 돌았니? 그 이야기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남편 데려오던지. 결국 씩씩거리던 상간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니 30분도 안 되어 남편이 헐레벌떡 저희 가게로 뛰어왔어요. 넌 도대체 밖에서 어떻게 다녔길래 저런 년한테 붙들려서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게 만들어? 나한테 불만이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여자가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난리치는데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그게 여보. 아, 미정아, 우리 나가서 이야기해. 미쳤어? 나더러 지금 꼬리 말고 도망치라고?
오빠가 나랑 결혼하겠다며. 그러려면 이 여자랑 이혼해야 한다며. 어떻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 오빠, 여기서 결정해. 이 여자야, 나야? 나 선택할 거면 지금 당장 이혼하라고. 이혼 안 할 거면 나 오빠랑 못 사겨. 가만 보니 이 여자 하는 짓이 남편을 휘두르고 있더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간녀보다 남편이 더 웃겼어요. 여보, 이혼하자 우리.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 없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 당신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솔직히 당신한테 유감은 없어. 그냥 당신보다 이 여자가 더 좋을 뿐이야. 당신이랑 이 여자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이 여자가 더 좋아. 뭔 미친 소리야? 유감이 없어? 유감 많잖아. 이런 데서 이혼 이야기 꺼낼 정도면 유감 많은 거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어머니 수발 드는데 너는 그런 어머니랑 마누라 놔두고 바람 피울 생각이 잘도 들었네. 그래 좋아. 이혼해 주지. 못 해줄 건 또 뭐야? 이혼 소송하자. 누구한테 더 이득인지 불행인지 한번 까보자고. 결국 저도 이 상황에 열받아서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시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더 화가 났어요. 아무리 부전자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 길로 시모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오늘 그 사람 상간녀가 저희 가게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막 요구하고 거기까지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 놀라움과 분노로 뒤덮여 버렸더군요. 뭐라고? 진짜 아들이 상간녀를 데리고 왔어?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상간녀가 혼자 와서 저한테 이혼하라고 시켰는데 남편 부르랬더니 남편이 와서는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유감은 없는데 그 상간녀를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 미친 것들이, 이 새끼는 지혜미가 상간녀한테 무슨 짓을 당했는지 뻔히 알고도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질렀단 말이야? 안 그래도 아픈 엄마 병문안 한 번 안 오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너 혹시 그 상간녀 나한테 좀 데려와 줄 수 있니?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제게 매일같이 이혼하라며 문자를 보내는 상간녀에게 이번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주소와 함께 당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지금 그쪽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랬더니 그 문자를 전해주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병원으로 느긋하게 찾아왔더군요. 당신이 우리 아들이랑 바람 피우는 여자예요? 바람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어머님, 저 효준 씨랑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내가 위암에 걸려서 입원 중이에요. 그 수발은 지금 며느리가 들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아가씨가 내 수발 들어줄 거예요? 네? 제가 그걸 왜 해요? 효준 씨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가 아프긴 한데 신경 쓸 거 없다고요. 병간호 같은 건 전문 병원에 맡기면 된다고 하던데. 이 여자는 이런 데서 점수 따고 있었네요. 그래 봐야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은 다 아들한테 갈 건데 참 답답한 짓 하고 계시네. 그쪽에 아부 떨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몰랐어요? 고집만 센 줄 알았더니 머리도 나빠. 이래서 남편이 바람이나 피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국은 저에 대한 모독으로 이 면회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가 나가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어요. 저런 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너를 버리겠다는 거니? 아, 그래, 이혼해라. 너 저딴 놈하고 살아봐야 하등 좋은 게 없어. 제 아빠만은 닮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저런 걸 왜 닮아? 저와 시모는 그날 하루 종일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저의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간녀가 남편과 같은 회사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는 남편과 업무상 자주 연락하는 여직원의 회사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저는 그 여직원의 자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이 여보세요 하며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뱃속에 힘을 실어서 소리를 내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우리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야? 우리 남편이 같은 회사 년이랑 바람 피는 거 내가 다 조사했어. 왜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워? 7살이나 어리면서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유부남을 건드려. 너 일부러 화장도 떡칠하고 향수 냄새 풀풀 풍겨서 우리 남편한테 꼬리쳤지? 그리고는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쳤겠다. 나도 알아. 너 우리 남편이랑 사내 연애하는 거. 내가 당장 너희 잡아다가 다리 몽둥이를?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어머, 그럼 그쪽은 이효준 씨랑 바람 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그만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상간녀랑 대면하고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슬쩍 남편 이름과 상간녀에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흘렸어요. 상대방이 그 이름을 제대로 들었던 건지 잠시 가만히 있더군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회사 전화로 하시면 좀 곤란하실 텐데. 둘이 같은 회사라고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앞뒤 재지도 않고 사내 번호로 바로 전화를 해버렸네요. 여자가 전화를 받으니 그 여자인 줄 알고. 그렇잖아도 여자가 별로 없는 회사라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결국에는 남편 회사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제 기대에 부응해서 여기저기 소식을 부지런히 알려주신 모양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그 회사 직원이랑 바람을 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유독 친밀하게 지냈던 상간녀의 이름이 자연스레 거론되며 두 사람 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회사가 사내연애가 금지인데 사내연애를 한 데다가 불륜관계로 이어졌으니 회사에서 거의 해고 형식으로 잘라버렸더라고요. 상간녀는 제 전화 한 통으로 회사에서 잘리게 됐다는 거에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저희 가게로 와서 다시 행패를 부렸어요. 야, 너 도대체 회사에 무슨 짓 한 거야? 왜 전화를 해서 나랑 그 사람 퇴사까지 하게 만드냐고.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그런 것 맞잖아. 소문이 왜 났는데? 나는 한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것도 착각해서. 그런데도 퍼진 건 내 탓이 아니지. 내가 퍼뜨려달랬어. 사람 착각해서 욕한 거 사과했고 할 도리 다 했어. 불특정 다수한테 퍼뜨린 것도 아닌데 네가 뭘 어쩔 건데? 근데 너 잘 생각해라. 나는 여기서 너 그냥 가만히 놔둘 생각 없거든? 방금 나한테 캔들 던졌지? 이거 협박죄로 소송 걸 거야. 그리고 손님 있는 시간에 와서 소란 피운 거? 업무 방해죄로 또 소송 걸 거야. 그리고 업무 방해로 생긴 손해배상 소송할 거야. 또 여러 손님들 앞에서 나를 욕보인 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있거든? 여기서 뻘짓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거 다 받을 준비나 해. 제 말에 상간녀가 이를 꽉 깨물더니 그 뒤로 한마디도 없이 돌아서서 돌아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상간녀를 보내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리고 저는 실제로도 그 소송을 진행했어요. 말만으로 끝내면 사람은 반성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 설치한 CCTV 영상도 같이 첨부했어요. 어차피 가게 로비만 찍는 거고 미리 커다랗게 CCTV가 있다고 스티커도 붙여놔서 사생활보호법 그런 거 하나도 관련 없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 상간녀는 거기서 퇴사하고 나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났던 탓에 동종 업계로는 취직이 안 되는 모양이더군요. 경력 다 버리고 콜센터에 계약직으로 취직했다고 들었으니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말 같지도 않는 말로 일반인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 결국은 다른 이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니 참으로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화를 내던 상간녀와 달리 남편 놈은
퇴직금으로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착실히 다른 곳에 취직을 했더군요. 그렇지만 급하게 취직하느라 급여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곳이었어요. 남편 놈이 왜 이렇게 쿨하게 구는지 저는 상간녀를 통해 대충 짐작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명의의 가게와 집, 그리고 시부 앞으로 되어 있는 시댁 아파트가 남편의 보험이었더라고요. 시모는 암치료 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시부도 연세가 많아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람 일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과 제게 이혼 판결이 떨어진 건 5개월이 지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제가 뿌려놓은 씨앗을 고스란히 거둘 때였죠. 남편과 제가 이혼 확정된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헐값에 어머님의 피부 미용실을 제게 물려줬어요. 어차피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잖니? 네가 사장이 돼서 잘 이끌어준다면 내 마음이 더 편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혼하고도 네가 나를 생각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어? 그거야말로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헐값에 파시면. 헐값이라니, 너 내 간병까지 해주지 않니? 늙은이 수발도 들고 일까지 도맡아 하는데 이건 헐값이 아니지.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성황에 그 가게를 물려받았고 대신 시어머니의 이름도 직원으로 넣어드렸어요. 언제고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게를 물려준 며칠 뒤 전 남편과 제가 살고 있던 신혼집마저 팔아버렸어요. 전 남편에게 말도 없이 팔았는지 전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아직도 시모 곁을 지키고 있는 게 이상해 보였는지 전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내 직원 내가 돌보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 직원? 아, 맞다, 어머니. 어째서 이 사람한테 가게를 주신 거예요? 내 가게를 내 직원한테 물려준 건데 뭐가 이상하니? 아니, 이 사람 이제 저랑 헤어졌다고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관련이 없어? 너보다는 훨씬 나하고 더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1년이다. 장장 1년 동안 너 나 입원한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췄어. 네가 인간 새끼면 적어도 1년에 4번은 찾았어야지. 설날, 추석, 내 생일, 어버이날. 그런 아들놈이 1년 만에 찾아와서 하는 소리라고는 내 가게 내가 어디다 팔든 네가 신경 쓰지 마. 네 거 아니야. 그러면 아파트는요? 아파트도 왜 갑자기 팔아버렸어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왜 놀래? 그 집이 네 집이야? 나는 언제까지고 너한테 맡기겠다는 말 한 적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언제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야지. 아니면 전화라도 해보던가. 전화도 한 통 없었던 주제에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찾아와서 질질 짜는 소리를 해? 그래서 그 돈은 어쩌셨는데요? 설마 다 쓰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물려주실 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없다 이놈아. 물려줄 돈? 내가 언제 죽는다든? 아니면 너 내가 죽기를 원해서 이러는 거냐? 죽어줘. 죽어도 다 네 거 아니야. 벌써 주인한테로 다 갔다. 어머니, 왜 이렇게 못되게 구시는데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1년 못 찾아왔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수 있어요? 바빠서 그랬다고요? 바빠서. 바빠?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너 그딴 정신 나간 상간녀 만나느라 나한테 안 온 거잖아. 네 상간녀는 내가 안중에도 없더라. 나는 그년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해. 내가 네 아버지랑 이혼했어도 네 어머니가 아닌 건 아니잖니? 난 그년 싫어. 어른 앞에서 빳빳하게 고개 들고 노려보는 꼴이 꼭 너희 아버지 상간녀랑 판박이더라. 가족도 아닌데 똑 닮은 거 보면 상간녀들은 상간녀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 보지? 그리고 너 그년한테 뭐라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수발까지 들어주는 착한 며느리를 버리고 너한테 재산 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 자식아. 네 아버지랑 똑같은 짓 해서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놈, 내 자식 아니야. 난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고 죽을 거야. 어머니. 시어머니의 재산만 믿고 있던 전 남편 놈에게 떨어진 시모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거였나 봐요. 참 웃기죠. 자기가 벌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멀쩡히 살아있는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그리고 사실 시어머니가 판 그 아파트 대금 중에 5천만 원은 이미 제 수중에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1년간 수발 들어준 대가로 제게 넣어준 거였죠. 그것도 안 받으려고 거절했는데 결국은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진절머리를 치며 남편이랑 똑같은 짓 하고 나를 돈으로만 생각한 아들놈에게 한 푼도 남겨주기 싫다고요. 그렇다고 기부를 하는 건 아까우니 저한테 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시모 명의의 모든 걸 눈뜨고 저에게 빼앗기게 된 전 남편은 저를 원망하듯 쳐다봤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이미 시모와 저 사이에 거래가 됐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포기하고 나갔고 저는 나중에야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그 앞에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군요.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톡 쏘아붙이더군요. 당신 이거 노리고 우리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었어? 노리긴 뭘 노려.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중인데. 이거 원래 네가 했어야 할 일이야. 어머님 모시고 어머님 병간호하는 거. 어디서 인간 탈 쓰고 다니는 짐승 주제에 나한테 그딴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 여태껏 다 팽개치고 열심히 딴 년이랑 하하호호 즐겁게 잘 노며 더러운 짓 했던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그딴 소리를 해? 제발, 당신은 다 가져갔잖아. 내가 위자료까지 깔끔하게 줬잖아. 그런데 왜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가져가는 거야?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나한테 오던데? 그리고 그 말 하기 전에 최소한 어머님 트라우마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상간녀가 가게로 쳐들어온 경험이 한 번이면 몰라도 본인 병간호하는 며느리한테도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나 같아도 진절머리가 나서 상간녀 절대 인정 못하지. 그 일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신 거라고? 이미 두 사람 사이는 끝이 나셨는데 아직까지? 시아버지랑 똑같은 가해자 입장이니 당한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지? 봐, 당한 사람은 끝까지 못 잊는 법이야. 어머님만 그런 줄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머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상간녀한테 잘 이야기해줘. 내가 준 선물 받고 열심히 나한테 돌려주라고. 그게 무슨... 궁금해하는 전 남편 놈 남겨두고 돌아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지가 생각하던 계획을 하나하나 부셔놓으니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전까지 가슴속에 돌덩이 하나 얹혀진 듯 갑갑하더니 내게 저리 절절 매는 전 남편을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마지막에 상간녀에게 한 말이 궁금했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시어머니 병원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는 그저께와 정반대로 울상이 돼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 그 여자한테 무슨 소송을 그렇게 걸었어? 벌써 소식 들었어? 벌금이며 위자료 엄청 나왔지? 잘 됐네. 나도 혼자 살려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위자료 두둑히 챙기게 돼서 다행이고. 그 소송이 뭔지 알고 싶어? 내가 일하는 가게 와서 폐악질 부리고 손님들 앞에서 나 모욕하고 내게 물건까지 던진 위자료와 벌금이지. 그러게, 상간녀 관리를 잘하지 그랬어? 왜, 그 여자가 전화와서 자기는 상황이 안 되니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디? 그래서 나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소송 왜 그렇게 많이 걸었냐고 항의라도 하라던? 해봐. 이미 법적인 판결 끝났고 그 여자는 나한테 돈 줘야 할 것만 남았어. 뭐 나는 당신이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둘이서 잘 상의해서 주던가. 근데 안 주면 나 끝까지 용서 안 해. 그거 내 정신적 위자료고 내 인생 망쳐먹은 너희들이 져야 할 책임이거든. 누가 내든 안 주면 압류며 뭐며 할 수 있는 조치 다 취해서 숨도 못 쉬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악에 받쳐서 따박따박 받아치는 제 말에 남편 놈이 제게 바싹 마른 입술에 침을 묻혀가며 양손을 모으더군요.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그 여자랑은 헤어졌어. 그 이상한 여자가 자기 때문에 이런 일 벌어졌는데 나한테 도리어 돈 대신 내달라고 떼를 쓰더라고. 게다가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그 여자랑 나 두 번 다시 엮지 마.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당신 위자료 갚았고 재산도 이제 한 푼도 없어. 집도 이미 팔리는 바람에 월세 살고 있단 말이야. 나한테 그 여자 돈 내달라고 하지 마. 왜? 사랑한다며. 그럼 계속 쭉 사귀지 그랬어? 나는 그 여자 대신 돈 내줄 사람 있으면 더 좋은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여보. 누가 여보야? 나 네 여보 아니야. 우리 이제 남남인 거 몰라? 알았어. 그 여자한테 당해보니까 당신 소중함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내가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내 인생 구원해주는 게 당신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 그 여자가 가는 곳곳마다 사고만 쳐서 내가 수습해야 하는데 당신은 다르잖아. 저는 재수없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살며시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어주며 썩은 미소를 날려줬습니다. 헛소리는 상간녀한테 가서 하시고요. 나는 그럴 생각 1도 없으니 이만 내 앞에서 꺼져. 결국 전 남편은 철벽 같은 제 모습에 상심하고 돌아서더군요.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항상 나쁜 놈들은 잃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상간녀 위자료로 우리 돈 뺏겼을 때도 제가 나서지 않았으면 돈 잃고 집도 잃고 나중에 후회만 했을 놈이 살려줬더니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걸 이미 알아버렸는데 제가 돌아올 거라 기대하는 건 무슨 정신 나간 생각인지. 어쨌든 이렇게 저는 전 남편과 손절하고 열심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그 집 나온 것 말고는 크게 변한 것도 없어요. 하던 일도 똑같고 직장도 같으며 환경은 예전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좋은 일도 있죠. 시어머니의 암 치료가 잘 돼서 요즘은 제 피부 미용실에서 같이 지내며 일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열심히 병간호를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일 하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시부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상간녀에게 결국 시댁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간녀는 그 돈 받고 시아버지를 뻥 차버렸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버릇 남 못 주고 시부는 다른 여자를 열심히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본능에 그렇게 충실하게 사실 수 있다니.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쨌든 그쪽과는 이제 전혀 연이 없어 만나지도 않고 우리 손님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어요. 아참, 상간녀한테 한 번만 더 까불면 매운 소속 맛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더군요. 그 화살은 전부 전 남편에게 돌아가 열심히 저 대신 그 원망 다 듣고 있다는 것도 잘 들었고요. 그러게 한 번의 선택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았어야죠. 둘 다 서로에게 열심히 고통 주고 있으니 저는 이제 관심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이제 끝이 났네요.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